얘들아 안녕. OMG 역사교실 첫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1단원 고대 국가의 성장에서 첫 번째 주제 선사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사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에 들어갑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합쳐서 선사시대라고 했죠. 이때는 글자가 아직 사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나 주거, 환경들 이런 것 통해서 당시의 생활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 볼게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 사용한 도구는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말 그대로 돌을 떼어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요 뗀석기의 대표적인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주먹도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떼어낸 조각들 보이시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뗀석기다. 당시의 주거생활 어떠하였느냐? 바로 동굴 그리고 바위 그늘 아니면은 막 지은 집이라고 해서 막집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동굴에 살고 있는 모습들 동굴에 막 그림도 그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돌을 쳐가지고 뗀석기 만들고 있고 뭐 사냥을 하는 모습 이런 거 남아있죠. 자, 당시의 생활 같은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다 막 사냥하고 열매 따먹고 해가지고 없어. 그러면은 B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C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이동 생활을 했다. 당시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의 도구는 여러분들 간석기입니다. 석기, 돌로 만든 도구인데 떼어내서 만든 게 아니라 막 딱딱 떼는 게 아니라 갈아서 만들어. 이제는 여러분들 좀 더 시간이 흘렀으니까 더 기술이 발전하고 교양이 있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떼어내지 않고 교양 있게 이렇게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둥글둥글하죠. 떼어낸 조각이 없이 둥글둥글 갈았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요 동그란 널쩍한 거는 갈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길다란 거는 갈돌이라고 합니다. 갈아서 만든 돌, 갈아서 만든 판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곡식 같은 걸 넣고 껍데기를 막 벗기는 거야. 껍질을 벗기는 용도. 그리고 이런 곡식이나 뭐 요리를 만들 때 쓰는 거 바로 여러분들 빗살무늬 톡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톡이에요. 빗살무늬 톡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빗살이 뭐냐면은 빗살이 머리빗 할 때의 빗이거든. 머리빗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빗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 너네 빗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고요. 이때 주거 생활 보시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뭔가 먹이를 구하기 쉬운 곳에 이제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더 교양 있게 여러분들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푸라기로 집을 만든 거야. 그래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의 생활은요, 여러분들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정착,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거를 정착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에 머물러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여러분들 그림을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농사를 짓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둬가지고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아 한 군데에서 농사 지어야 되고 동물 키워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동하기가 힘들겠지. 즉 농경과 농사와 목축 이렇게 가둬놓고 동물을 키우는 거 목축이라고 해. 이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한 군데에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이때도 여러분들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의 건국 볼게요. 자, 구석기 지나고 신석기 지나고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 국가도 출현을 하는데 먼저 청동기 시대의 도구와 생활 먼저 볼게. 자, 청동기 시대의 도구는 청동기겠죠. 청동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구리라고 하는 금속 물질, 그 다음에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 물질이 있어. 이런 구리랑 주석을 막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금속의 그런 도구가 만들어진 거야. 이전엔 돌이었잖아. 이제는 나름대로 합쳐가지고 완전 최첨단의 당시로 따지면 최첨단의 이제 물질로 만든 도구가 청동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대표적인 게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비파가 뭐냐면은 지금 이거 딱 봐도 무슨 첼로나 기타처럼 악기처럼 생겼잖아. 비파가 중국의 기타 같은 악기거든. 형이 모양이야. 비파 같은 기타 같은 그런 모양의 청동으로 만든 검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요거는 청동기로 만든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옛날 거가 출토가 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녹이 슬어서 그렇지 당시에는 요게 반들반들해가지고 햇빛에 닿으면 막 반사가 되니까 굉장히 신성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거울 이거 완전 신식무기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어. 당시에 지배자들이 썼다는 걸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간석기가 여러분들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달 모양의 돌인데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반달 돌칼.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끈을 껴가지고 여기가 날카로워가지고 곡식을 베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돌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을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농업기술이 막 발달을 하면서 생산도 많이 됐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합니다. 잉여가 여러분들 남는 거란 뜻이야. 남는 거. 즉 생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먹고도 남는 이런 생산물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가 축적이 되는 거야. 더 많은 농산물, 더 많은 음식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게 자기의 권력이 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돈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잉여 생산물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되고 이거를 농업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벌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술을 배워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낮은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계급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점점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한 무리의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청동기 시대의 지도자를 여러분들 바로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장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장이라고 하는 지배자가 생겨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지금 남아있는 유적을 여러분들 고인돌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커다란 여러분들 돌이 이렇게 딱 서 있어. 근데 이게 옛날에는 요 안에 이렇게 시신을 묶어서 여기를 다 가렸어. 그러면서 요거는 여러분들 군장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군장의 무덤. 고인돌은 무덤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힘든 무덤을 개나 소나 다 여기다 묻었겠어? 아니겠지. 정말로 당시에 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배자인 사람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청동기라고 하는 게 한창 막 이렇게 발전을 했을 때 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고요. 당시에 고조선의 군장이 여러분들 지배자라고 했지. 지배자. 제일 높은 사람을 여러분들 이 고조선에서는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습니다. 단군은 여러분들 당시 하늘에 비 오게 해주세요. 비 그만 오게 해주세요.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제사를 지내는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왕검은 정치적인 우두머리,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적 지배자 를 왕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면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을 둘 다 하는 사람이야. 혼자서 제사장, 정치적 지배자. 이거 어려운 말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랑 정치하는 사람이 일치한다라고 해서 제정일치라고 합니다. 이 제정일치의 지배자를 고조선에서는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 이 단군 왕검이 통치하는 국가가 고조선이었고요. 이 고조선이 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너옵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건너와서 당시에 단군 왕검의 역할을 했던 준왕이라고 하는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를 해. 근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건 아니고 위만이 고조선을 점령을 한 거야. 이때의 고조선을 여러분들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만조선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위만조선 시기에 청동기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 신식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철기야. 철기. 쇠야. 쇠. 너네도 지금 주변 보면은 쇠 진짜 많잖아. 이런 철기 문화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거를 받아들였던 게 당시에 위만조선이었다. 위만조선 시기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 바탕으로 건국됐지만 중간에는 철기까지 받아들이면서 점점 발전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조선의 특징을 보면은 법이 있었어. 지금도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 헌법이 있고 당시에는 8조, 8개의 조항으로 된 법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아있는 기록이 있어요. 보면 어떤 법이 있었냐.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 새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야, 다른 사람한테 상처 입히지 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노동력인데 상처를 입혀. 상처 입혔으면은 곡식으로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 즉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을 것이다. 노비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가장 최하위 계층이야. 사람들이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자, 너 남의 거 훔치면은 노비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거 훔치지 마. 라고 하는 거지. 노비라고 하는 당시에 계급이 있었구나. 계급이 존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만약에 다른 사람 거 훔쳤어. 이걸 용서받고 싶어. 그러면은 한 사람마다 50만 전이라는 돈을 내야 돼. 이게 얼마의 가치인지는 몰라, 얘들아. 하지만 당시에 재산이 있었구나. 얘들아, 근데 개인이 가진 재산을 여러분들 사유재산이라고 해요. 개인이 소유한 재산. 당시에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서로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은 노비로 삼고 이거 용서받고 싶으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구나. 각자 돈이 있었구나. 이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조선 나름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고조선의 옆나라 중국에는요, 여러분들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고조선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결국에는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면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멸망하게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조선이 망했습니다.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한반도에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위만조선 때 처음으로 이제 철기 문화를 수용을 했잖아. 이게 점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이제는 철제 농기구 그리고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됩니다. 철로 이제 농기구랑 무기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청동기 문화 때는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진 않았어. 왜냐하면 청동기가 너무 값비싼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금 같은 거야. 우리가 금으로 농기구를 만들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건 농기구랑 여전히 돌로 썼었거든. 반달돌 칼이나 아니면은 석기 이런 것들로 농사를 지었었는데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철로 농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철이 엄청나게 단단하잖아. 칼 같은 거야, 여러분들. 지금의 그런 낫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더 깊게 팔 수가 있어가지고 철제 농기구를 쓰니까 땅속에 깊이 있는 영양분까지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철제 무기를 사용해. 이제 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기 좋아. 누군가를 막 죽이고 정복활동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철제 농기구 쓰게 되면서 더 땅속 깊이 파면서 영양분들을 식물들이 흡수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은 점점점 커지고 즉 증대되고 그리고 철제 무기 쓰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복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이 망한 땅에, 즉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만주와 한반도가 어딘지 한번 선생님이 옆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래 보시면은 철제 농기구들 그리고 이건 철제 무기, 즉 칼 이런 것들 남아 있습니다. 자, 고조선이 망하고 철기 문화가 이제 곳곳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등장한 나라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기 있지? 이걸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한반도라고 하고요. 한반도의 북쪽에 바로 붙은 이 중국 땅을 여러분들 만주라고 합니다. 여기를 만주, 여기는 우리 지금 여기 북한 남한 합쳐서 한반도라고 하는데 만주 지역에는 여러분들 부여라고 하는 국가가 생겼고요. 부여 밑에는 고구려가 있고요. 자, 한반도에 강원도 북쪽에는 옥저, 지금의 강원도 쪽에는 동해, 그 다음에 남한 쪽에 충청도와 전라도 쪽에는 마한, 자, 경상남도 쪽에는 변안, 그 다음에 지금의 경상북도, 부산 이런 쪽에는 진안, 이렇게 합쳐서 삼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조선 망하고 등장한 여러 나라들이야. 자, 여러 나라들 중에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부여 보겠습니다. 부여, 얘들아 위치 기억해야 돼. 자, 부여는 이렇게 부여 땅이 있잖아. 부여 땅이 있으면은 이 부여 땅을 이렇게 부여 땅이 있다고 쳐. 가운데는 왕이 다스려.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4등분을 했어. 4등분을 해가지고 가라고 불리는 왕 밑에 여러분들 군장이 있어. 군장.
근데 부여는 군장을 가라고 부른 거고 그 가의 종류가 마가라는 군장, 우가라는 군장, 저가라는 군장, 구가라는 군장이 있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근데 이 군장들이 각각 자기 지역을 다스려. 여기는 마가, 여기는 우가, 여기는 저가, 여기는 구가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다스리는 4가지 지역을 합쳐서 여러분들 사출도라고 불러. 사출도. 자, 사출도 나오면 무조건 부여야. 자, 당시에는 부여는 사출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여기는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렸다. 왕은 중앙을 다스렸다. 자, 그 다음에 부여 밑에 있는 고구려 볼게. 고구려도 여러분들 약간 부여랑 비슷해. 고구려도 이렇게 땅 이렇게 있으면은 고구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어. 각각의 집단이 야, 우리를 하나로 해가지고 고구려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5개의 집단, 이 5개의 집단이 우리를 고구려라고 하자. 이거 어려운 말로 5개의 부로 끝나잖아 지금, 그지? 5개의 부. 5개의 부 지역이 연맹, 서로 손을 잡은 모습이다라. 그래서 오부연맹체라고 불러. 고구려는 오부연맹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럼 각 부에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대표들을 여러분들 제가라고 불렀어. 이 제가들 군장이야, 군장. 얘네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불렀다고 해. 제가회의도 알아둬. 자, 요것도 이 기록이 남아있어. 고구려에는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의 5집단이 있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가 모여서 군장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사형에 처하고 그 아내와 자식은 노비로 삼는다. 이것도 약간 고조선의 법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하죠. 자, 이 회의를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회의라고 한다.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의 한반도 북쪽에 있는 옥저랑 동해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여기에 정치적인 내용을 보면은 옥저랑 동해는 같이 서술이 되어 있어. 왕이 없대. 왕은 없고 군장이 있는데 그 군장을 읍군 삼로라고 불렀대. 이들이 다스리는 국가였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리고 마지막 마한, 진안, 변함 볼 거야. 이거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했지? 삼한이라고 했지. 한으로 끝나는 거 3개잖아. 그러니까 삼한. 삼한에는 군장이 있었어. 군장을 근데 신지, 읍차라고 불렀대. 은정신지, 은정읍차 이렇게 부른 거야. 자, 군장이 다스리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원래 얘들아, 단군 왕검도 그렇듯이 지배자가 정치적 지배도 하고 제사도 지낸다 했잖아. 하늘에 비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신성한 일도 하고 했는데 삼한은 재정일치가 아니라 재정분리야. 정치는 신지읍차가 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청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대. 이런 청군이라는 사람이 하고 이 청군이 지내는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어. 소도, 신성지역. 이 소도를 여기서부터는 소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표지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바로 여러분들 요런 새 모양의 표지판 만들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소대라고 해, 소대. 왜 이런 표시를 했냐면 여기는 이제 청군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 막 도둑이 여기로 들어가도 사람들이 잡으러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이 사망과 관련된 사료도 한번 볼게. 여러 구급에는 각각 한 사람이 천신의 제사를 주재하는데 그를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한 소도를 만들고 큰 나무를 세워서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뭔가 제사를 지내고 신과 연결되고 이런 모습들 알 수가 있어. 자, 우리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